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가시화 앤드 미래경제예측연구소. 최근 부도 위기를 벗어난 여천 NCC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자율 빅딜 대규모 사업 교환로 만들어진 석유화학 합작사.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과 대림산업현 DL케미칼이 정부 개입 없이 각자 보유한 나프타분해 공장 NCC를 하나로 합쳐서 세웠음. 1990년 정부의 투자 자유화 조처로 대기업 중심으로 석유화학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정부는 뒤늦게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을 통합하는 정부 주도의 빅딜을 추진. 이에 대응해 재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 대표 사례. 잘 나갈 땐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며 그룹에 두둑한 현금을 안겼음. 석유화학 회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증류해 얻은 나프타 중질 가솔린을 800도의 열로 분해해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 여수국 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 공장의 총 면적은 48만 평 약 160만이 규모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매출이 줄면 거액의 설비 투자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불어나 지금 같은 눈덩이 적자를 맞이함. 석유화학 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규모 자체 공장 증설과 자림 영향. 그러나 돈 잘 벌 때 미래 대비에 소홀했던 기업의 책임도 작지 않음. 여천 NCC가 영업적자에 빠지기 직전인 2018만 2021년 4년간 대림과 한화그룹이 받아간 현금 배당액은 1조 6,700억 원에 이르렀음.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여천 NCC가 보유한 현금은 8,771만 원으로 직원 1명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쳤다. 회사의 현금을 탈탈 털어갔다는 의미. 미국과 일본도 앞서 1970만 1980년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겪었음. 미국 기업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여파로 원가 부담이 껑충 뛰며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음. 일본의 경우 석유 파동과 제조업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70% 밑으로 굴러떨어졌음. 두 나라의 구조 개편 방식은 달랐음. 미국은 원유 공급처인 대형 석유회사 주도의 인수합병으로 사업 통합.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과잉 설비 감축, 업체 간 통폐합 등을 추진. 한국의 구조조정은 일본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큼.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드는 고통의 시간을 미룰 수 없게 됐음. 경쟁력 없는 설비 퇴출, 자구책 모색. 효성화학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애경 케미칼 태광산업 등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전날인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위기의 석유화학산업 그 돌파구를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범용제품 생산라인 축소와 다운스트림 스페셜티 강화로 요약되는 자율 재편 로드맵을 공유.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건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과 동시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에틸렌 370만 티 감축.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처한 에틸렌 생산량을 최대 370만 티 줄이기로 했음. 석유화학업계 핵심 원료인 에틸렌은 나프타분해 설비 NCC에서 나오는데 국내 NCC의 4분의 1가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임. 정부는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시한 기업에만 금융세 재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제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대 NCC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과 석유화학산업 제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제시. 석화회사채 16조는 자체 해결하라.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CP, 외화증권은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음. 특히 일본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1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34년 내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 21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석유화학 기업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장성 차입 14조 원과 외화증권 2조 원은 기업들이 알아서 막아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정부도 대책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음. 김 장관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다음 달까지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고 강조. 단기간 내 대출 지원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셈. 김 장관은 또 일본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34년 안에 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2029년으로 제시. 그는 이어 지난 10수년간 각 기업들이 13조 원을 배당으로 챙겨갔고 이 중 대주주 몫이 7조 원가량 된다며 금융권에서 일부 업체에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망하는 길로 가는 신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음. 대주주가 받아간 배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석유화학 업계를 강하게 압박한 것. 금융당국도 동참. 금융위는 이날 5대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채권은행단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협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했음. 채권자의 75% 이상 채권액 기준이 찬성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임. 업계 독자 생존 불가 호소. 중국이 러시아와 이란산 저가 원유를 도입하면서 한국과 본질적인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케미칼. 정부 정책이 뒤바뀌면서 올해만 1,300억 원의 세제 혜택이 날아갔습니다. 전기요금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S-OIL.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20일 내놓은 뒤 업계와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위기가 개별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에 정부 지원 없는 생산량 감축만으로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연구개발 R&D 지원과 관세정책, 조건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대주주 스스로 자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음. 기업들이 가져오는 구조조정 방안을 확인한 뒤 그 수준에 맞춰 대출 만기 연장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21일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저리 대출과 만기 연장을 통한 자금 수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지난해 불거진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대거 늘린 롯데케미칼의 목소리가 특히 컸음. 롯데케미칼이 은행권에 빌린 대출 중 만기를 불과 3개월 이내로 남겨둔 목만 13일 기준 6,686억 원에 달함. 최근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여천 NCC와 관련해서는 크레디트 라인 여신 한도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음. 한화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공백을 틈타 중국 외 국가들도 한국의 저가 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 실제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일종인 폴리염화비닐 PVC 생산 능력을 늘린 뒤 잉여 물량을 한국 시장으로 보내고 있음. 업계에서는 해외 PVC 제품의 덤핑률을 3,040% 수준으로 추산. 이에 김정관 장관은 관세 공백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음. 시사점. 산업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상실한 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하여 활로를 찾아주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는 경공업을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공업 섬유, 의류, 신발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과정에서 과잉, 중복 투자가 발생한 자동차, 전자, 조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 조정을 단행해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켰습니다. 2000년대는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기관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닷컴 버블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거 정리했으며 통신산업을 KT, LG, SK의 3강 체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조선업과 해운업, 철강업, 석유화학업, STX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한화의 삼성방산부문 인수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2020년대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아마도 이번 2025-2028년에 걸친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유화학업계의 부실화는 중국발 공급 과잉, 세계적 수요 정체, ESG 규제와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주요 방향은 신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없는 범용 제품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기술의 확대와 삼수소, 재생에너지와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한국 석유화학 산업 망합니다. 엔드 새벽 노을. 엎친 데 덮친 석유화학 산업. 솟아날 구멍은 탈탄소 전환. 글로벌 공급 과잉 기후위기 등 겹쳐 구조적 침체 임시 방편 넘어 청정산업들 적극 추진해야.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는 2020년대 들어 중국과 중동이 석유화학 설비를 본격적으로 증설하면서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이 점차 심화했기 때문이다. 수급 균형을 기반으로 유지된 시장 질서는 사실상 붕괴했다.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 구도는 가격 중심의 과잉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지 못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대기업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석유화학의 기초 화합물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 NCC 설비를 보유한 국내 대형 석유화학업체 9개사의 석유화학 부문 합산. 영업실적은 2022년 3,893억 원에서 2023년 마이너스 641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2024년 마이너스 1조 1,722억 원으로 영업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고 경쟁력을 회복할 해법은 탈탄소 기반의 청정화학으로의 전환이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공급 과잉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탄소 국경조정 제도와 각국의 저탄소 규제 강화로 대표되는 탄소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이다. 주요 시장인 유럽연합 EU과 미국 등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에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 석화산업 실적 부진의 이유는 중국과 중동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이 원인이고 여기에 타격을 받아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탈탄소 기반의 청정화학 전환이 결론. 그러면 중국발 과잉 공급이 사라지나요? 중국은 유럽과 미국 탄소 규칙을 대표적으로 지키지 않는 나라이고 앞으로도 지키지 않을 텐데요. 기후위제를 충실히 이행 중인 유럽의 석유화학 산업이 망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2023년입니다. 궁지 몰린 석화업계, 정부 구조 개편 요구 수용키로 엔드 김채은 나이스경제.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산업 구조 개편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규모 삭감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구조조정을 압박하자 업계가 기대 반 의심. 반 속에서도 일단 정부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370만 티 규모의 설비 NCC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내 총 설비의 4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조선업 사례처럼 공급 과잉 해소와 고부가 전환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주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석유화학산업 제도약을 위한 자율협약식에 참석해 사업구조 개편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SK지오센트릭, 한화솔루션, 하나토탈, HD현대케미칼, S오일, DL케미칼, 대한유화 등 10개사가 참여해 자발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약속했다. S오일 울산 공장 전경 사진 S오일 제공
구 부총리는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가 위기 극복의 해답이라며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을 갖춘 경우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되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정부 방침을 수긍하면서도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정부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 증가 같은 외부 환경도 크게 작용했다며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구조조정이 조선업처럼 제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미국의 노후 선박 교체라는 확실한 수요 기반이 있었지만 일회성 소비재와 대체재가 많은 석유화학은 구조적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견된 일이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동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경고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설비 감축과 공장 폐쇄가 해당 지역의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된 여수 울산 서산 지역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산업위기 지역 지정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과 지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